다가오는 7월 4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이더리움 가격이 60% 급등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SEC가 암묵적으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상품이라고 인정한 꼴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 규제적인 측면 명확성이 제공이 되는 것인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가속화됨은 물론이고 이 현재 진행 중인 리플과 SEC 간의 미등록 증권 문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 리플사의 경우는 법적인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생기게 된 셈인 것인데 이 과거부터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이더리움과 XRP의 차이에 대해서 게리 겐슬러에게 물어보았지만 뭐 하나 속시원히 대답받은 것이 없는 상황 속에 이더리움 현물 ETF는 왜 승인시켰냐라고 반문하면 더 대답할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는 좀 상승했으면 좋겠다. 이 저의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쉽게 상승하지 않은 가격 상황에 투자자분들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 더 높은 곳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미적지근한 가격 상황과는 달리 크립토 마켓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06% 하락한 6만 1,0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17% 하락한 3,380달러대, BNB의 경우는 0.91% 하락, 솔라나는 거의 0%네요. 보합 흐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XRP는 1.26% 하락한 0.46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3.3%,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8%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미 연준의 미셸 보우먼 이사에게서 금리 관련 언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 금리가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것인데 이 정책 금리를 꾸준히 유지한다라 즉 현재의 금리 수준을 일정 기간 동안 변동 없이 지속한다라는 뜻이죠. 이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들릴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이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꾸준히 향한다라는 확신이 들게 된다라면 이 금리 인하는 역시 결국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셸 보우먼 이사의 경우는 국제 스왑 파생 투자 상품협회 이사회 주최의 행사에서 앞서 공개한 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게 된 것인데 이 전날에도 보우먼 이사의 경우는 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뉘앙스의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보우먼 이사가 한 말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며 나는 내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을 보고 있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하지만 현재 월가 주요 은행들의 관점은 조금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았을 때 바클레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도이체 방크 등 4개사는 연내 25bp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미셸 보우먼 이사와 거의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골드만삭스와 노무라, 웰스파고 그리고 TD뱅크의 경우는 연내 50bp 금리 인하 즉 2회 금리 인하를 그리고 시티뱅크와 모건스탠리 등은 두 곳은 이제 75bp 인하 즉 3회 금리 인하를 전망하게 됩니다. 이제 현재 이처럼 견해가 나뉘는 이유는 노동 수요 둔화 등을 근거로 향후 실업률이 연준의 예상보다 가파르게 치솟을 가능성을 근거로 하게 되는데요. 한번 CME 패드 워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ME 패드 워치를 보게 되면 다가오는 7월 이제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현재 우세합니다. 7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현재 우세한 상태이고 9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보다는 그래도 1회 정도는 금리 인하를 실시하지 않겠냐
하겠냐라는 컨센서스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을 한번 보도록 하면 11월도 이제 1회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 같고 이제 연말 12월 18일을 보게 되면은 이때까지는 적어도 2회 정도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라는 컨센서스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2단계 정도 인하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 시간의 문제이지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11월 미 대선도 있으니 이전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점에 가격대가 저점이 될 확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다가오는 7월 초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여부인데요. 로이터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7월 4일 승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SEC 7월 4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7월 4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 통신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산 운용사와 SEC 간의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 블랙로카 바네크,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과 이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죠. 네, 등 8개 자산 운용사가 이 펀드에 SEC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이터는 익명을 말이 꼬이는데요. 네, 두 자산 운용사의 임원을 인용해 서류 수정 작업이 사소한 문제들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도를 하면서 협력하는 변호사는 마무리 작업 단계에 있다. 승인이 아마도 1에서 2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SEC는 이에 대해서 언급을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코인셔스의 리서치 책임자 제임스 버터필의 경우는 이더리움은 시가총액이나 거래량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같지 않다. 이달 이더리움 11% 하락, 비트코인은 9.8% 하락했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모닝스타의 ETF 분석가 브라이언 아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경우는 1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수요와 투자자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는 같은 수준의 흥분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만큼 높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 중 한 곳인 이 바네크사의 경우는 초기 수수료 면제를 타이틀로 이제 거는 등 이미 이제 발행사들 간의 경쟁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돈을 잃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전략인 것이죠. 다가오는 7월 4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이더리움 가격이 무려 60%나 상승할 수 있다, 급등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시장의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현물 ETF의 위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합의 중입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SEC가 암묵적으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 상품이라고 인정해버린 꼴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규제적인 측면 명확성이 제공이 되는 것인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가속화되면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리플과 SEC 간의 미등록 증권 문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 리플사의 경우는 법적인 무기가, 이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인데 과거부터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이더리움과 XRP 차이에 대해서 게리 겐슬러에게 물어보았지만 뭐 하나 속시원히 대답받은 것이 없는 상황 속에 이더리움 ETF는 왜 승인시켰냐라고 반문한다면 더 대답할 게 없어질 것입니다. 이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XRP 현물 ETF 외에 주요 메이저 알트 ETF의 활로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다가오는 7월 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을 때 분명하게 예상되는 리플사의 반격에 SEC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이루어진 급락 후에 가장 높게 반등한 코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밈코인 중에 페페였습니다. 이 페페의 경우는 현재 다소 조정을 받고 있으나 얼마 전 급락했던 6월 24일의 가격과 비교하면 현재 거의 20에서
30% 정도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반등세의 고래들의 거래소 유입이 증가를 한 데이터가 포착이 되었지만 아직 덤프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7월 70%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밈코인 페페 7월 70% 급등 전망 근거는 무엇인가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밈코인 중 하나인 페페가 오는 7월까지 70% 추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페페의 급등을 시사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일단 현재 10억 달러 이상의 최대 투자자가 보유한 페페 공급 비율은 약 96.02%에서 소폭 변동하며 6월 가격 조정 기간 동안 최대 투자자들 즉 고래들이 포지션을 크게 변경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1000만에서 1억 그리고 100만에서 1000만 페페의 소액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와 신뢰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페페가 6월 말까지 50% 상승할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 현재 어떠한 사전 판매 프로젝트보다 이 투자자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페페 계열 ICO 프로젝트 즉 사전 판매 프로젝트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페페 언체인드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ICO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프로젝트인 것이죠.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페페 언체인드로 몰리는 밈코인 고래들 페페 언체인드 사전 판매에서 80만 달러를 돌파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력하고 빨라진 페페 언체인드가 출시 후 프리세일에서 빠르게 81만 3천 달러를 이제 모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밈코인 고래들은 페페 언체인드처럼 유명하고 매력적인 신규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페페 언체인드는 이더리움 레이어 2 블록체인을 특징으로 하며 이더리움보다 100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더리움과 페페 체인 간에 매우 편리한 실시간 브릿지를 지원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빠른 속도와 저렴한 비용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레이어 1 이더리움 체인의 강력한 보안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이제 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새로운 페페는 연 2614%의 스테이킹 보상을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부제를 보면 재밌습니다. 단돈 100달러 투자로 얼마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제 다음 가격 인상 전까지 현재 가격인 페페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찍 진입을 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 페페로 예를 들었을 때 작년 4월 17일 페페 100달러를 투자하고 오늘까지 보유했다라면 초기 투자금은 126만 달러로 치솟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이 페페 언체인드는 여러 측면에서 전작을 뛰어넘으며 잠재적인 블록버스터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사이트가 페페 언체인드의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입니다. 이제 저 또한 지금 보시게 되면은 24,900개의 페페 언체인드를 구매한 상태입니다. 이 페페 혹은 도지 계열의 ICO는 거의 치트키와 같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 관련 링크들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과연 페페 언체인드가 사전 판매 종료되고 상장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 어떠한 사전 판매 프로젝트보다 좀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40포인트 기록하며 fear, 이 공포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신호가 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계속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고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는 연중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가 감소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블록 크기의 감소는 블록에 포함된 거래 데이터의 양이 줄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 활동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나타내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블록체인 활동이 감소한 데는 비트코인 블록 보상으로 인한 채굴자들의 수익이 잠재
질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즉 비트코인의 제한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이 다른 블록체인과 비교해서 기능성과 확장성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런 지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비트코인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미국의 월가에서 자산으로 인정을 받게 된 원인은 기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기술로 치면 가장 최신의 알트코인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큼 신뢰가 커지는 게 또 아니죠. 비트코인은 익명의 누군가가 만들었고 철저히 프로그램에 의해 발행량이 제어되며 결정적으로 발행자가 사실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받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초기 물량을 잠궈 버림으로써 창조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포기했다라는 점에 지금의 가격 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누구라도 믿을 수 있고 만든 사람이 이익을 포기한 화폐, 그런 화폐가 지금껏 존재했는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없습니다. SEC도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증권성 시비를 비트코인은 안 걸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가격과 블록 크기, 시장 유동성 등 다양한 지표들이 저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 뒤 7월부터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보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할 때가 이제 뒤돌아보면 항상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할 때였습니다. 요즘은 소액으로라도 거의 매일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사실상 현재가 비트코인 불장을 앞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